안일께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뻥이다 이러는 비판이 아니라 좀 비난이라고 봅니다. 이 올 하반기에 연금 개혁안, 노동 교육 개혁안 안 나오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이나 국힘이나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이 이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를 잃는 한이 있어도 과감하게 개혁을 하겠다는 뻥은 그만 치면 좋겠다. 뻥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 노동, 연금 개혁 과감하게 도전하겠다. 이거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3개월 취임 초 골든타임 동안 3대 개혁 이룬 게 없다. 또 법치를 외치면서 힘으로 노조를 진압한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박원석 의원님. 뭐 사실 틀린 말이 없잖아요. 네. 3대 개혁 굉장히 요란했는데 진행된 게 없습니다. 네. 노동개혁은 노조 때리기가 노동개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이 양극화 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 거냐, 이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제껴두고 내지는 그와 관련해서 노동시간 관련된 정책을 냈다가 그걸 막 스스로 뒤집는 이런 좌충우돌 양상을 보이면서 노조 때리기만 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뭐 한참 논의한다 그러더니 그래서 안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교육개혁은 무슨 뭐 초등학교 입학 뭐 만오세 얘기했다가 그것도 이제 국민적으로 질타받으니까 흐지부지 돼버렸고. 그래서 이게 뭘 욕을 먹어도 할 개혁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런 게 없다라는 점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영역에서 거듭된 이제 실책들이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해서도 실은 위태위태하게 국민들이 느끼는 점들이 많아요. 유승민 의원이 전 지적하고 있는 게 당내의 일종의 이제 야당 역할하고 쓴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반대자의 목소리라 그래서 너무 이견에 대한 그런 고려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 국정 운영이 건강하게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일종의 권력 투쟁을 벌인 거고 당내에서 윤핵관들하고. 근데 유승민 의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목소리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일 정부의 국정 운영의 폭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야당과도 대화 안 하고 당내 쓴소리도 못 받아들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이은찬 부대변인, 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여소야대 상황에서 13개월 만에 이걸 완수한다. 그게 개혁입니까? 그 개혁이 아니죠. 연금, 노동, 교육 이거는 우리가 뭐 13개월 만에 이 입법까지 다 완수하고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개혁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이걸 뻥이고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죠? 13개월 됐는데. 뭐 이 부분은 이 안을 계속 내기로 한 것이고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뻥이다 이러는 비판이 아니라 좀 비난이라고 봅니다. 비난과 조롱이고 우리가 비판과 비난 조롱은 좀 다르다. 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윤승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게 없다. 근데 문재인 정부처럼 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연금 개혁안 두세 개 만들어서 국회로 던져놓고 국회에서 표결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한 겁니까? 개혁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입법까지 완수하기 위해서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순차적으로 개혁안이 나올 텐데 그 내용을 갖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약간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모셔서 연금 개혁을 한번 맡겨보면 어때요? 가능할까요? 아니 저는 이 방향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부분은 하시는 걸 13개월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진심 어린 조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에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어요.
본인도 후보로 나왔다가 접었죠. 그러면 이 부분을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진심 어린 애정 어린 조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국정 운영을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고 있는데 13개월 동안 가능하지 아니, 않다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국힘에서 인기가 없고 뭐 지지자들 배신자 소리를 들어서 정말 정말 요즘 힘든 정치인인데 내용 자체는 맞는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 맞는데 이분이 가끔 이제 싸가지 없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본질로 얘기하는 그건 아니고 저는 박원희님이 전부 다 맞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맞지는 않고 노동개혁 부분은 정부가 신경을 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노조하고 부담스러운 과정 아닙니까? 뭐 맞짱을 뜬다든가 노조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든가 이런 계속 일련의 조치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노총마저 지금 뭐 경사노위에 못 들어가겠다 하니까 뭐 김문수까지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노동개혁인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두 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지금 2년 차인데도 연금 개혁안이 안 나오고 교육 개혁안이 안 나온다.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올 하반기에 연금 개혁안, 노동 교육 개혁안 안 나오면요, 윤석열 대통령 정말 평가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산이나 국힘이나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마크롱이 목숨 걸고 해가지고 결과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유승민 전 의원 발언이 이제 관심을 끈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나는 예전 유승민 의원이 그랬듯이 막판에 가서 끌려다니고 망신주기 당했던 것과 다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래서 뭐 무소속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일각에서는 뭐 신당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유승민 대통령이 또 대통령 수출 전략회의 백날 하면 뭐하냐 그러면서 정부 정책도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당내 비주류의 목소리가 뭔가 국힘의 내부의 분열의 요소가 되는 건 아닌가, 김두수 소장님. 일단 대통령 선거까지 뭐 세대 연합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써서 선거를 치르는 데까지 잘했는데 선거 이후에 보면 이제 그런 포용성 이런 걸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쫓겨났고 유승민 의원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발언을 좀 자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취임 이후에 허니문 기간 여기에 개혁의 방향과 어떤 첫걸음을 떼야 뭔가 가능한데 윤석열 정부는 거의 10개월이 가도록 3대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도 제가 보면 6개월이 훨씬 지나서 그제서 이제 말을 좀 뗀 정도였고요. 근데 이 3대 개혁의 주제는 정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게 없는 거고요. 3대 개혁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고집이고 의지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야 협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목표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도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역대는 어쨌든 이 두 거대 노총을 좀 다 안 되면 하나라도 좀 잡고 가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노동도 탄압 위주로 막 노조 길들이기 쪽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반대세로 다 돌아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산노위 위원장 문제도 한국노총이 약간 타협안으로서 김문수 위원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금속노조 그분을 지금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약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개혁이 안 되는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려서 내년 총선에서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안 돼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표를 잇는 한이 있더라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가 가는 이런 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호하고 뭔가 모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개혁 조치, 그 개혁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할 때 1000번 이상 이해 당사자를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하려면 마크롱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를 다니면서 300번 이상 국민들과 작은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는 말로만 계속 개혁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안 되는 게 다 야당 탓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네. 박 의원님. 아니 그래서
임기 2년 차에 완수를 요구하지 않죠. 착수도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예. 유승민 의원이 지적하는 거는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가 아닌데 노조 때려놓고서 그걸 노동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하고 물론 그게 총선용으로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개혁이 될 리는 만무해요. 그런 면에서 착수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저는 문제 지적이라고 보고 뭐 말투가 뭐 어쩌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비본질적인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유승민에 대해서도 너무했잖아요. 윤핵관들이. 안 그렇습니까? 당대표도 못 나오게 하고 꼴대도 옮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경기지사도 예, 경기지사도 뭐 자객 보내가지고 쓰러뜨리고 이기지도 못할 선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유승민 의원도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정부 국정 운영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부의 쓴소리인데 그런 목소리마저 못 받아들이겠다면 할 말 없는 거죠. 네. 좀 10초만 하세요. 10초만.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고용 세습 근절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이거 역시 공익에 갖기치 평가받아야 된다고 봅니다.